예,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윈블던 테니스 경기 대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쪽 영국 런던 시간으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열리죠. 지금 한창 유로 2024 또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어서 뭐 유로 축구도 보고 이 윈블던 또 대회도 보고 특히 또 이제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윈블던 대회 또 반드시 봐야죠. 그러니까 뭐 축구 보고 또 테니스 보고 하다가 보면 아마 또 밤잠을 설치는 그럴 수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그랜드슬램 대회 중에서 그래도 역사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와 또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가 바로 이 윈블던이죠. 윈블던. 그래서 그만큼 또 권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2024 윈블던에서는 과연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 알카라스 선수가 남자 단식 2연패를 이룰 것인지, 그게 아마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 여자 단식인 경우에는 이제 이 시비용테크, 현재 뭐 세계 랭킹 1위인데 이상하게 시비용테크 선수가 이 잔디 코트 윈블던에서는 이제 조금 좀 다른 그랜드슬램에 비해서는 조금 좀 성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비용테크 선수가 이 윈블던에서 단식 우승을 차지할지 지금 또 이게 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 단식의 조코비치 선수는 이제 부상으로 이번 윈블던은 쉰다고 하죠. 쉬고 대신 이제 바로 이어서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제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 조국을 대표해서 또 이제 그 대회는 이제 출전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윈블던은 그랜드슬램 대회 중에서 가장 이제 보수적인 대회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뭐라 그럴까, 좀 변화에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이다, 그죠? 변화에 약간 좀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보수적이다는 의미. 또 실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이 윈블던이 남녀 상금을 동등하게 책정한 것도 가장 그랜드슬램 중에서 가장 늦게 했다고 했죠. 2007년도에 가장 늦게 했고, 그것은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또 보수적, 약간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늦게 해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 코드도 마찬가지죠. 드레스 코드.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보수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전통이죠, 전통. 윈블던만의 전통. 흰색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유니폼뿐만 아니라 신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흰색이어야 한다는 거. 물론 뭐 작년에 조금 이제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럼 좀 문제가 있어서 뭐 속옷 같은 경우는 조금 색깔이 있는 옷을 입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약간 변화를 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겉옷 유니폼은 이제 흰색이어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전통이죠, 전통. 흰색 전통.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또 그거와는 다르게 또 그래도 가장 먼저 또 이 그랜드슬램 중에서 가장 또 이 뭐랄까 선도를 했다고 그럴까요? 가장 먼저 또 이렇게 변화를 또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센터 코트, 메인 코트에 지붕을 씌운 것. 그거는 그 그랜드슬램 중에서는 제
제 기억으로는 가장 이 윈블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2009년인가 그때 이제 이 센터코트의 그 지붕 이렇게 접이식 지붕 한 거, 이렇게 접는 거. 그 이후에 이제 뭐 호주 오픈, 그 다음에 그 롤랑 가로스, 그 다음에 US 오픈이 가장 늦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윈블던이 이렇게 지붕을 가장 빨리 이렇게 덮은 거는, 이렇게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후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런던이 또 자주 비가 오잖아요. 그 영국 윈블던 그쪽이 또 비가 오니까 이게 또 그 기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 지붕을 또 씌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다음에 또 특히 이게 그 잔디 코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좀 내리면 이게 또 미끄럽고 하니까 또 선수도 부상 위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불가피하게 지붕을 가장 일찍 씌우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가장 또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것도 좀 이제 논란,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제가 이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사진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이제 볼거리죠. 예, 볼보이, 볼걸. 그러니까 코트에서 선수들에게 볼을 이렇게 주는 역할을 하는, 그다음에 볼을 이제 또 정리하고 선수에게 볼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바로 볼보이, 볼걸. 예. 이 호칭과 관련해서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역시 윈블던은 약간 보수적이다, 변화에 조금 좀 둔감하다, 소극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보통 이걸 젠더 이슈라고 하죠. 젠더, 젠더, 성 이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슈가 있느냐면, 보통 우리가 호칭에 있어서 남녀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남녀를 구분하고 있단 말이죠.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볼보이의 보이, 그 다음에 볼걸의 걸, 보이, 걸, 이게 딱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 아이를. 이게 이제 딱 성 구분, 뭐 차별까지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성을 구분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새 이제 좀 국제적으로 어떤 또 분위기가 이슈가 있느냐 하면, 이러한 호칭에 있어서 보통 이걸 이제 그러니까 성중립적이다 해가지고 남녀 성 젠더로 이렇게 구분하는 호칭을 쓰지 않고 포괄하는 그 호칭을 이제 쓰는 또 경향이 또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또 흐름에 맞춰서 US 오픈이죠. 예. US 오픈은 이 볼크루, CREW, 볼크루라고 또 이제 이 볼 건네주는 남녀 우리 청소년들을 부르는 호칭을 볼크루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중립적인 용어죠. 그 다음에 호주하고 프랑스 오픈은 또 볼키즈라고 합니다. 키즈, 우리가 쓰는 키즈라는 말이 있죠. 볼키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성중립적인 용어죠. 그런데 이 윈블던은 이 볼걸, 볼보이, 이 호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뭐 그러한 조금 좀 이렇게 요구가 있나 보더라고요. 볼보이, 볼걸이라는 그런 젠더 호칭을 쓰지 말고 뭐 중립적인 용어로 써라. 그런데 그 언론에서도 이제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언론을 본 기억이 있는데, 윈블던은 우리는 호칭 이거 우린 고수하겠다. 우린 계속 볼보이, 볼걸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또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젠더 이슈에 있어서는 윈블던이 좀 보수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 윈블던이 선수들
그 이름 앞에 이제 미스터, 그다음에 미스, 그다음에 미시즈 이렇게 그 붙였거든요. 근데 남자는 뭐 결혼 여부를 떠나서 그냥 미스터라고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혼이면은 미스, 또 기혼인 여자 선수는 미시즈 이렇게 붙였단 말이죠.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를 또 미시즈로 이렇게 구별하는 거. 또 그게 이제 논란이 되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윈블던이 몇 년 전에는 이제 고쳤다기보다는 이제 그 미스와 미시즈를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일, 피메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이제 변화를 받아들였지만, 그 어떤 변화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이 볼보이, 볼거 이 호칭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이거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남녀 차별, 성차별 이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이 딱 확립되어 있다면, 윈블던 그 주최 측이, 저는 뭐 굳이 뭐 볼걸, 볼보이 이런 호칭을 그냥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꼭 뭐 볼보이, 볼걸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그게 뭐 성차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볼보이, 볼걸이 어떤 뭐 어떤 성적 어떤 역할을 뭐 이렇게 뭐 강요하거나 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저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런 볼보이, 볼걸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제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적으로 이 볼보이, 볼걸 이것이 이제 그 지금은 매년 한 250여 명을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는데, 매년 한 1000여 명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뭐 런던이나 윈블던 그 주변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애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선발을 해서 하는데, 이게 원래는 그 이제 선발하는데 그 볼보이, 볼걸의 평균 나이가 한 15세 된다고 합니다. 15세. 예. 15세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 볼보이, 볼걸, 처음에는 볼걸이 없었습니다. 예, 볼보이, 남자아이들만 있었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할 때는 남자아이만 했는데, 그때는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선발하는 게 아니고, 그 런던에 그 샤프트 베리 홈즈라고요. 그 우리로 따지면 뭐랄까, 이런 뭐 그 부모 잃은 아이들, 그 다음에 뭐 노숙, 이렇게 뭐 불황아 아이들, 뭐 이런 애들 그 돌보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런던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 중에서 남자아이를 이제 받아서 했는데, 이제 40년대 중반, 그러니까 40년대 중반대부터는 이제 그 남자아이를 이제 선별해서, 예,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선별하는 걸로 했고요. 볼걸이 처음으로 이 윈블던에서 등장한 것은 1977년도입니다. 1977년. 1977년에 와서야 볼걸, 여자아이도 볼걸로 이렇게 선발을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 센터 코트, 제1코트인 센터 코트에는 1984년도까지만 해도 볼보이만 있었는데, 물론 다른 이제 그 코트에는 여기 볼걸도 있었지만, 그 센터 코트 있잖아요. 센터 코트, 제1코트에서는 볼보이만 있었는데, 1985년도부터는 이제 볼걸도 하게 됐다. 볼걸도 이제 이 센터 코트에서 그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그 열리는 이 윈블던 대회와 관련해서 이 볼보이,
볼걸이라고 하는 이런 젠더 호칭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또 논란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볼보이, 볼걸의 어떤 역사를 또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또 윈블던만의 어떤 그런 전통을 고수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